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하려고 나가 함께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테슬라 팬텀 드레인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테슬라와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테슬라를 새로 장만하시고 왜 차를 안 탔는데도 배터리가 줄어들지? 라고 당황하신 분들 계시죠?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가득 준비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테슬라 팬텀 드레인이에요. 팬텀 드레인이라니 이름부터 뭔가 무섭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또 유령이 배터리를 빨아먹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는 정말 똑똑한 차잖아요. 스마트폰처럼 항상 대기 상태에서 여러 기능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전력을 사용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잠들어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테슬라의 팬텀 드레인은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켜둔 특정 기능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 때문이에요. BMS는 배터리 매너지먼트 시스템의 줄임말인데, 이건 배터리를 최적의 온도로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BMS는 절대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보호하는 핵심 기능이거든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처럼 24시간 일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기능들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특히 장기간 여행을 떠나거나 며칠 동안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기능들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돌아와서 배터리가 바닥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모든 기능들이 배터리가 20%까지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져요. 정말 똑똑하죠? 하지만 며칠씩 장기 주차할 때는 BMS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배터리 킬러는 바로 센트리 모드예요. 센트리 모드 마이너스 가장 큰 에너지 소모범. 센트리 모드 여러분도 아시죠? 이건 정말 대박 기능이면서 동시에 배터리를 가장 많이 먹는 기능이에요. 360도 비디오 보안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테슬라를 지켜주는 든든한 경비원 같은 존재죠. 이 센트리 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무려 최대 6개의 카메라에서 계속 영상을 처리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6명의 경비원이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차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토파일럿 컴퓨터와 카메라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하겠죠? 당연히 전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시간당 대략 1마일에서 2마일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운전하는 거리가 대략 32마일 정도라고 해요. 1년에 12,000마일을 운전한다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센트리 모드를 24시간 켜놓으면 실제로 운전하는 비용의 50% 정도를 추가로 쓰는 셈이에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운전 비용의 절반을 주차만 해놔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트리 모드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차량 절도나 파손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말이죠. 센트리 모드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차 안에서는 컨트롤 메뉴 들어가서 안전, 그 다음에 센트리 모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한 번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에서 센트리 모드를 직접 선택하면 그 주차 세션에서만 작동해요. 그리고 정말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집이나 직장, 즐겨찾기에 등록된 장소에서는 센트리 모드가 자동으로 안 켜지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집에서까지 센트리 모드 켜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테슬라 앱에서도 조작할 수 있어요. 보안과 운전자 메뉴에서 센트리 모드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정말 편리하죠? 캐빈 과열 보호 마이너스 차 앞물건 지키기. 두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캐빈 과열 보호예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차 안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능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절대 더운 날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차 안에 두고 이 기능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차 안에 둔 전자제품이나 온도에 민감한 물건들을 보호하는 용도예요. 설정은 컨트롤 메뉴에서 안전, 그 다음 캐빈 과열 보호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끄기, 에어컨 없이, 그리고 켜기예요. 에어컨 없이 옵션이 정말 똑똑해요. 차 안 온도가 105도 화씨를 넘어가면 팬만 돌려서 공기를 순환시켜요. 에너지는 절약하면서도 보통은 차가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아주죠. 하지만 정말 더운 날 직사광선 아래 주차하면 여전히 130도 화씨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핸들이나 시트가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아주니까 완전히 끄는 것과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사이에 좋은 절충안이에요. 만약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면 작동 온도를 90도, 95도 또는 100도 화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설정한 온도와 실제 바깥 온도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이 달라져요.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차의 안전이나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린 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작동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켜둘 필요는 없어요. 테슬라 앱에서도 조작할 수 있어요. 클라이밋 메뉴에 들어가서 화면 아래쪽 온도 모듈을 위로 스와이프하면 설정할 수 있어요. 액세서리 전원 유지 마이너스 새로운 편의 기능. 자, 이제 비교적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드릴게요. 2025년 봄 업데이트로 모든 테슬라에 추가된 액세서리 전원 유지 기능이에요. 이전에는 캠프 모드를 써야만 12V 소켓이나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기능 하나로 해결돼요. 무선 충전 패드도 계속 작동하니까 차에 없을 때도 기기를 충전하거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 모델 Y와 모델 X는 뒷좌석 왼쪽 기둥에 12V 소켓이 하나 더 있고 앞쪽에도 하나 있어요. 모델 3과 모델 S는 앞쪽에만 12V 소켓이 있고요. 사이버 트럭은 더 대단해요. 뒤쪽에 120V와 240V 콘센트까지 계속 작동해요. 설정은 컨트롤 메뉴에서 충전, 그 다음 액세서리 전원 유지를 선택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고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져요. 하지만 배터리가 20% 이상일 때는 계속 켜져 있어서 장기간 배터리 드레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정말 필요할 때만 켜고 다 쓰면 바로 꺼야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옵션을 켜둔 걸 깜빡하고 배터리 드레인 문제를 겪었다가 이걸 끄고 나서야 해결됐거든요. 센트리 모드처럼 시간당 최대 1마일의 배터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뭔가 충전하고 있으면 조금 더 쓰고요. 서문 대기 모드 마이너스 즉석 소환을 위한 준비. 서문 대기 모드는 정말 신기한 기능이에요. 차를 완전히 재우지 않고 저전력 상태로 유지해서 서문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서문 대기 모드가 없으면 테슬라 앱으로 서문을 실행하려 할 때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차가 잠에서 깨어나고 시스템을 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서문 대기 모드가 켜져 있으면 거의 즉시 서문이 가능해요. 이 기능은 엔핸스드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장착된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설정은 컨트롤 메뉴에서 오토파일럿, 그 다음 서문 대기를 선택하면 돼요. 전력 소모는 센트리 모드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시간당 대략 0.5마일에서 1마일 정도의 배터리를 써요. 서문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켜둘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센트리 모드를 켜둔다면 서문 대기 모드는 굳이 켜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센트리 모드가 켜져 있으면 오토파일럿 컴퓨터가 이미 깨어 있어서 서문을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서드파티 앱들의 숨은 영향.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테슬라 API를 통해 차량 데이터를 추적하는 서드파티 앱들이 있어요. 이런 앱들이 차를 깨우거나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테슬라 API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구형 모델 S와 모델 X에서는 아직 최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배터리 드레인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는 건 차가 제대로 잠들지 못할 때예요. 차가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테슬라 앱을 열어서 왼쪽 상단에 나오는 차량 상태를 보면 돼요. 예약 프리컨디셔닝의 양면성. 예약 프리컨디셔닝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완벽하게 따뜻하거나 시원한 차에 탈 수 있도록 캐빈을 미리 조절해 주거든요. 일정이 규칙적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능이지만 추가적인 배터리 소모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캐빈을 프리컨디셔닝 하는 것은 예약을 통해서든 테슬라 앱으로 수동으로 하든 배터리도 함께 따뜻하게 해줘요. 이게 추운 날에는 회생 브레이킹을 개선해주고 여행 중에는 슈퍼차징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프리컨디셔닝 할 때 차를 플러그에 꽂아두세요. 그러면 차 배터리 대신 벽면 전원을 사용해서 차량 주행거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120V 플러그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돼요. 예약 설정은 차 안에서 컨트롤 메뉴의 스케줄에서 하거나 테슬라 앱의 스케줄 메뉴에서 할 수 있어요. 기후 제어 시스템들 마이너스 편의성의 대가. 테슬라는 차에서 내린 후에도 기후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킬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공해요.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잠깐 들를 때 정말 편리하죠. 이런 설정들을 켜거나 끄려면 차가 파킹 상태일 때 차량 디스플레이의 온도 부분을 위로 스와이프하고 도그 모드, 캠프 모드 또는 기후 유지를 터치하면 돼요. 도그 모드 마이너스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 도그 모드는 반려동물을 위해 편안한 온도를 유지해 주도록 설계된 기능이에요. 원격으로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도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캐빈 카메라로 안을 볼 수도 있어요. 이 모드는 중앙 디스플레이에 현재 캐빈 온도를 표시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걸 알려줘요. 참고로 도그 모드가 켜져 있으면 차 안의 창문 조작 기능이 비활성화돼요. 캠프 모드 마이너스 차박의 필수템. 캠프 모드는 USB 포트나 저전압 콘센트를 통해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면서 캐빈 온도도 유지해줘요. 터치스크린도 계속 켜져 있어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문도 잠기지 않고 테슬라의 워크웨이 도어락 기능도 비활성화돼요. 누군가 차 안에 있는데 잠깐 나갈 때 문이 계속 열려있고 알람이 울리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이상적이에요. 기후 유지 마이너스 짧은 외출의 동반자. 기후 유지는 현재 설정된 온도로 차량 온도를 유지해줘요.
자동 도어락 같은 다른 기능들은 모두 그대로 작동해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픽업하러 갈 때처럼 빨리 들어갔다 나올 때 차량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미리 프리히팅이나 프리쿨링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좋은 옵션이에요. 기후 유지는 최대 2시간까지 또는 배터리가 20%에 도달할 때까지 작동하니까 장기간 배터리 드레인의 원인은 아니에요. 마무리하며 마이너스 현명한 테슬라 오너가 되는 법.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죠? 테슬라는 정말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어떤 기능들이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도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이 절약하려던 기름값을 상쇄시킬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이런 기능들을 24시간 내내 켜두지 말고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밤에 잠들어 있을 때처럼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낮을 때까지 계속 전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배터리 드레인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 목록을 쭉 훑어보시면서 각각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센트리 모드는 정말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하세요. 시간당 1-2마일의 배터리를 먹어요. 캐빈 과열 보호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끄는 게 좋아요. 액세서리 전원 유지는 사용 후 바로 끄는 걸 잊지 마세요. 서문 대기 모드는 자주 서문을 사용할 때만 켜두세요. 서드파티 앱들이 차를 깨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프리컨디셔닝 할 때는 가능하면 플러그에 꽂아두세요. 도그 모드, 캠프 모드, 기후 유지는 필요할 때만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테슬라를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테슬라의 최신 소식과 업데이트 소식도 놓치지 않으려면 제 채널 구독 정말 필수예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테슬라 배터리 관리 팁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